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애니 젤린스키, 옮긴 이는 문신원, 펴낸 곳은 물프레입니다. 저자는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의 공학 박사와 MBA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와 은퇴, 여가, 직업 생활 등에서 현대인들이 창조적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인생 설계에 관한 컨설팅 및 강의를 하고 있는 전업 작가입니다. 젤린스키는 하루 서너 시간만 일하면서 여가와 일의 창조적이고 계획적인 설계 아래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다양한 방법과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자는 명쾌하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10분만 고민하라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종이에 적어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고민을 메모를 통해 눈으로 보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으로 고민을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실천하면서 평정심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곁에 종이 또는 휴대폰 메모에 적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은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경제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채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여기서 앤드류 매터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제대 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보라.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라.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 진 석양을 바라보며 감탄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이다. 석양뿐만 아니라 이따금 일출도 보자. 그렇게 할 마음이라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라.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한다. 몹시 힘들고 우울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이제 곧 해가 떠올라 모든 것이 하나고 따사로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제를 기념하며 축하할 수도 없고 내일을 기념하며 축하할 수도 없으니 오늘을 기념하며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어제는 취소된 수표이고 내일은 지불을 약속한 청구서이며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현금이다. 그러니 현명하게 쓰도록 하자. 하루 해가 저물 무렵엔 하루를 얼마나 잘 보냈는지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긴장을 풀고 웃고 즐겼는지를 판단하자. 세상과 더불어 행복하고 느긋하며 평온한 기분을 느끼려면 팔짱 끼고 뒤로 물러앉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도록 감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을 좀 더 배우자. 때로는 뭔가 일이 되도록 애쓰지 말고 차라리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나도록 놔둬보는 것도 좋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3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웃음.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창조주께서 하루에 86,400초라는 시간을 주셨다. 삶을 즐기기 위한 본질적인 3가지, 첫째도 태도, 둘째도 태도, 셋째도 태도다. 건강한 태도를 개발하고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몸이 아픈 친구나 친척을 절대로 모른 척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꽃이나 카드 또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어 보아라. 당신의 시간과 웃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돈을 분수에 맞게 써라. 돈으로 차나 집, 자질구레한 장신구들, 피상적인 교우관계, 싸구려 배려,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 지위를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돈으로 평화와 사랑 그리고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현명해져라. 돈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저축, 세금, 재정계획, 투자에 관한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많이 읽어라. 돈을 모으려면 첫째 덜 써라, 둘째 덜 사라, 셋째 쓰던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잘 간수하라, 넷째 새 것 사기 전에 옛 것을 고쳐 사용하라, 다섯째 다른 누군가와 공동으로 살아. 검소한 것은 인색하거나 저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검소하다는 말은 가치를 갖고 즐긴다는 뜻이다. 당신이 죽은 뒤에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으로 절약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서 경제적인 원조를 바라지 않고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배우자나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하루 종일 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성공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만족,
건강과 사랑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미래에 받게 되지만 게으름의 대가는 지금 당장 받는다. 늘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천천히 소화시키는 책 한 페이지가 서둘러 읽어치운 한 권의 책보다 낫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자원인 시간과 돈, 창조성 중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창의력이다. 끝으로 지금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면 저자는 명쾌하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10분만 고민하라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종이에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이는 고민을 메모하면 눈으로 볼 수 있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며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니 집중하라고 일러줍니다. 지금 당장 평정심을 찾기를 바란다면 종이 또는 휴대폰에 떠오르는 고민을 적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